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른바 깡통대전, 깡통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깡통이라는 게 뭐 주가 폭락해서 망한다 그 깡통이 아니고요. 2차 전지 깡통. 2차 전지도 이제 캔을 만들거든요. 4680이라고 그 테슬라에서 이제 그 폼팩트를 제시를 해서요. 이제 4680이라고 좀 더 크고 굵은 이 캔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이제 배터리를 집어넣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가락 굵기였는데 지금은 진짜 캔 깡통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급 라인이 전면 재편되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TCC 스틸부터 동원 시스템즈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뭐 에코 프로비움이니 코스모 신소재니 양극재가 엄청 날아가고 있죠. 근데 소리 소문 없이 15배가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TCC 스틸인데 아주 평범한 회사예요. 속도 광판 만들고 이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2009년부터 개발한 게 뭐냐면 니켈 강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판에 그 포항제철에서 받아온 철판이죠. 이거 판재. 거기에다가 니켈을 도금을 한 건데요. 니켈을 도금함으로써 내식성이 생기고 그 다음 내열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 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제 생각에는 이게 용접이 굉장히 잘 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LG화 관계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4680의 가장 큰 난점은 의외로 화학에 있는 게 아니고 용접을 어떻게 잘해서 수율을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4680 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거하고 아마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이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수직입니다. 이렇게 앞니 갔다가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화제주 중에 하나가 TCC 스틸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공식적으로는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기업 공시에서도 상신 EDP하고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상신 EDP는 저희 인포마켓에도 오래전부터 글을 제가 많이 썼었고요. 굉장히 이제 특이한 회사이죠. 2020년부터 다중차 부품업을 다 그만두고 2차 전지 원형 캔하고요. 각형 캔을 만들어서 삼성 SDI 납품을 합니다. 그런 회사고요. 동원 시스템즈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뭐 하는 회사냐면요. 우리가 먹는 참치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든 회사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걸 누가 이 동원 시스템즈를 발굴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깡통캔 하면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동원 시스템즈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회사를 발굴한 회사가 바로 LG 엔솔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해서 동원 시스템즈도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올인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급 라인이 상신 EDP, 삼성 SDI, 동원 시스템즈,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공급 라인이. 그래서 이 양 회사에 지금 TCC 스틸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급망 이렇게 독자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TCC 스틸이 지금은 목줄을 쥐고 있는 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해서 다른 업체는 없느냐? 있습니다. 뭐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금속공학자분을 만나서 여쭤봤거든요. TCC 스틸이 생산하는 니켈 강판이 독자적인 것이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지금 당장 이 니켈 강판을 해서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TCC 스틸이 생산하는 니켈 강판에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종이를 예를 들면요.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말면 안쪽 말리는 게 약간만 틀어져도 울림이 생기고 뭐 구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재료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죠. 샌드위치를 말았는데도 안쪽 재료와 밖에 빵이 말리는 그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말리는 것처럼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니켈 강판은 그런 특징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성업체에서 안심을 하고 쓸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이라는 거죠. 라이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거죠. 독점이니까 이제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고요.
상신 EDP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TCC 스틸로부터 한 700억 원어치, 근데 700억 원어치 이제 원재료 구매가요 전부 다 TCC 스틸인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 회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한다면은 해외 회사가 될 텐데, 이게 이제 큰 그거를 해외 회사에서 실어서 날라온다, 이건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아마 전량 TCC 스틸일 겁니다. 그렇다면 동원 시스템즈도 여기서 구입을 할 텐데, 문제가 뭐냐면 회사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LG엔솔도 지금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는 이 회사로만 가져오는 물량만으로는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국산업이라고 이 회사하고 지금 MOU를 맺어서 야 너네들도 빨리 생산해라, 그래서 생산을 좀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자재 구매처를 이쪽하고 이쪽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동원 시스템즈는 판을 좀 더 크게 벌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신 EDP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행동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서 이 회사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데, 동원 시스템즈가 먼저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산업 주가도 같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국산업과 TCC 스틸이 앞으로 향후 경쟁자가 되겠지만, 그래도 설비를 갖추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TCC 스틸이 독점을 형성할 것 같고, 그 이후로 동국산업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올해 TCC 스틸의 영업이익 예상치는요, 거의 뭐 한 매출이 8,020억에 한 7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1년 12월부터 시설 투자를 했거든요. 한번 이제 변경 확장해서 전체 한 1,000억 원 이상을 그 시설 투자에 집어넣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는데 대략 캐파가 20만 톤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뭐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8,020억에는 요 20만 톤 캐파가 온전히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 내년이 아마 빅뱅일 것이다, 실적은. 근데 주가는 2년을 선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년 실적이 아마 나오기 전에 올해 주가가 피크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의 글로벌 경쟁자는 도요코안, 타타스틸, NSC 등 8개 내외거든요. 최근에 이제 잡음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네 번째가 되겠네요. 잡음. 이게 이제 오너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있죠. 대주주 일가족하고 임원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았다. 대략 한 1.14%인데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넘겼다는 거죠. 지분을 파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상신 EDP가 이제 아까 TCC 스틸로 제품을 받아서 핵심 공급사가 삼성 SDI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2020년 철수를 하고 TCC 스틸, 그 다음에 상신 EDP, 삼성,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이제 반대 반이에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절반이 원통형이고요, 절반은 각형입니다. 삼성 SDI는 각형의 미련을 갖고 있잖아요. 헝가리 법인 쪽에 그것을 밀고 있어서 BMW에 공급을 하는데, 삼성 SDI가 헝가리 쪽에 계속 더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도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의 상당 부분이 원형보다는 각형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봉을 보시면 저번 달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뚫었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요. 지금 사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쭉 월봉 차트가 이렇게 하다 쭉 갔다가 좀 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약간 이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 보고서에서 보니까 작년에 745억 원어치 니켈 강판, 아까 TCC 스틸의 주요 품목이죠. 니켈 강판을 샀다. 그래가지고 매출 동향을 보면요, 원형이 46%, 매출액 기준으로, 그 다음에 캔, 중대형, 요게 40.98%, 이게 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원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의 SDI에서 만약 원통형으로 또 방향을 선회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원형 캔이요, 작은 거예요. 4680처럼 큰 게 아니고 손가락 굵기, 엄지손가락 굵기의 작은 겁니다. 총 이때까지 생산한 게 무려 원형 캔 같은 경우는 작년 한 21억 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원형 캔이 1341억이니까 대략 가격이 64원이에요.
그러니까 박리담의 어떤 그런 제품이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지난해 2,908억의 매출액과 전체죠. 328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애초에 증권가에서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실적을 냈습니다. 조용히 회사의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풍이 있는 것 같고요. 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요, 증권사에서 예상을 해놓기를 한 443억 정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433억도 능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처럼 매년 얼마를 넣는다, 어느 걸 넣어서 뭐 공장을 생산한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런 발표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매년 카펙스는 이제 자본 지출 말하는 거죠. 여기 한 300억씩 꾸준합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캐파를 조용히 늘려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온갖 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뭐 딱 보면 알다시피 참치캔 그걸로 세 개를 섞어난 그런 회사이죠. 이 중에서 보니까 2차 전지가 슬며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 공시를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시에 보면은 구석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동원 시스템즈하고 손잡은 건 분명히 보이고요. 캔을 만든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식품회사, 캔 제조업체를 끌어들인 거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처럼 삼성 SDI가 키운 회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제휴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통형 배터리 캔 생산을 위해서 동국산업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공급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TCC 스틸로 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동국을 하나 더 끼워 넣는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료를 조달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동원의 지금 매출액은 거의 다 식품용 캔 제조지만 2차 전지로 완전히 방향을 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주가를 보시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뭐 일봉을 보면 계속 하다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약간 좀 오른 그런 정도고요. 아직 직전 전고점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최고점 대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평가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항상 900억 원으로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식품회사답게 크게 변동도 없고요. 항상 안정된 이익을 뭐 오늘 일각뿐만 아니고 주주들한테 안겨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래가 있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역설적이죠. 이렇게 지금 불황에 이렇게 안정된 이익을 내는데 이런 회사가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무섭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펙스는 여전히 똑같아요. 뭐 이익도 일정하고 카펙스도 내년 작년에는 977억이었는데 카펙스도 재작년에는 뭐 700억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지만 카펙스 자체도 거의 뭐 비슷하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깡통 만드는데 별다른 생산 설비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으로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생산 설비를 전용을 하면 바로 2차 전지 캔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별다른 카펙스 증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올해 카펙스는 예상은 안 나와 있지만 1,000억은 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요구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1,000억이 아니고 뭐 2,000억이 된다 그러면 더욱더 큰 호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신흥 SEC는 원래 상신 EDP하고 주가 흐름이 비슷한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한테 똑같이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였고 만드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다만 이 회사는 요거 만든 게 아니고요. 원통을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꼭다리 뚜껑을 만드는 회사는 뚜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뚜껑만을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든 회사고요. 그 다음에 상신 EDP처럼 각형
각종 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원통 부분에 캔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어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거의 구입하는 원자재는 알루미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CC 스틸의 니켈 강판을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SDI의 의중에 따라서 각형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각형 배터리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 전략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걸 지향을 하고 있고요. 삼성의 SDI 바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SDI가 방향을 전환해서 원통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좀 미비하다고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예전에 최고점을 그렸을 때가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21년에 주가가요, 거의 9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 회사는 특이한 게 창업할 때부터 두 가족이 공동 경영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김점용 씨 일가하고요, 최하봉 회장 일가가 공동 경영을 해왔거든요. 지분도 거의 28% 거의 비슷했어요. 김정용 회장의 아들이 김기린 씨고, 그 다음 최하봉 씨의 사위가 항만용인데, 김기린 씨하고 김정용 씨가 빠지게 됩니다. 21년에 주가가 올랐을 때. 세코네이브하고 스틱 PEF 이런 곳들이 이 김정용 씨하고 아들 김기린 지분 28%를 합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때 꽤 높은 금액으로 사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갔을 때 증권가에서는 야, 이 회사가 얼마나 좋길래 저런 비싼 가격에 사냐 했는데, 거짓말처럼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이제 지금 항만용 씨가 이제 이 아까 최하봉 씨의 사위라고 했잖아요. 단독 대표로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기술력 위주로 가고 있고, 삼성의 SDI에서 지시한 대로 충실히 그 로드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깡통 전쟁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증설을 하고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 4680 폼팩트에 시류에 편성을 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도전의식은 이 회사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깡통 대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뭐 4680 이게 폼팩트를 제시한 이후에 아직 수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수율이 안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율을 달성했다 그런 루머도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슈퍼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양극재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테슬라의 수율이 완성되지 않으면 전체 생태계가 흔들릴 거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슈퍼을로서 기능하기도 전에 시장 전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하반기에 가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4680을 정말로 수율을 완성해서 내놓을 수 있을지 판도가 변하겠죠. 근데 그 판도에 상관없이 이 밑단에서 이 깡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회사들, TCC 스트린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원 시스템즈니 그 다음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쪽에 매출이 늘든 나중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내재해서 그쪽으로 직납을 하든 어쨌든 기술력만 쌓아놓으면 빛을 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윗단에서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플레이어들보다 이 아랫단에서 기술을 가지고 생태계를 움켜쥐고 있는 이런 작은 거인들의 주가가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신 EDP하고 동원 시스템즈가 좀 좋아 보이고요. TCC 스틸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차트가 투자할 만한 상황이 와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과연 식품 캔 만드는 그런 일개의 깡통업자가 정말 전 세계 2차 전지 여기에 출사표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